하드웨어와 UX 관점에서 완벽하지만 딱히 할 게 없는 애플 비전 프로. 애플 비전 프로만큼은 아니지만 절반의 가격에 당장 할 게 많은 갤럭시 XR.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갤럭시 XR을 열심히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어쩔 수 없이 애플 비전 프로와 비교될 수밖에 없죠. 그동안 오랫동안 비전 프로를 써왔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 XR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제조사가 갖고 있는 기기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뒤에 구체적인 사례와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두 기기의 비교 포인트는 명확해요. 하드웨어와 UX 관점에서 완벽하지만 딱히 할 게 없는 애플 비전 프로.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만큼은 아니지만 절반의 가격에 당장 할 게 많은 갤럭시 XR.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글래스와 다르게 이 두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눈을 완벽하게 가리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UX의 완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바로 패스스루입니다. 갤럭시 XR은 제 기대보다 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불만을 가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OS는 72Hz 주사율로 돌아가고 각 앱에 요청이 있을 때 최대 90Hz까지 사용하는데요. 일단 패스스루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OS의 주사율로도 부드럽고 어지러움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을 착용하고 패스스루 상태만으로도 가까이에 있는 텍스트는 물론이고 다소 멀리 있는 텍스트도 꽤 잘 보여요. 문제는 비전 프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누구든 비전 프로를 처음 착용하면 설사 메타퀘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착용한 것만으로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패스스루 지원 속도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만큼 비전 프로는 촬영된 것을 디스플레이로 보는 느낌이라기보다 마치 작은 창을 뚫고 실제 내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까지 줍니다. 그리고 패스스루를 통해 보는 작은 현실의 모습이 갤럭시 XR보다는 살짝 더 선명해요. 그래서 갤럭시 XR의 패스스루는 기기에 충분한 수준이지만 비전 프로의 압도적인 성능 때문에 두 제품을 나란히 써보고 비교하면 비전 프로의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스루 다음으로 가상 환경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넘어가 볼게요. 이 역시도 갤럭시 XR은 기능적으로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비전 프로가 더 잘합니다. 갤럭시 XR은 오른쪽 헤드밴드 부분을 톡톡 치면 가상 환경으로 넘어가는데요. 다양한 환경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점이 그중에 딱히 그럴싸한 환경이 없습니다. 일단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물결이 조금 움직이는 환경도 있기는 한데 그마저도 XR 기기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입체감이 없습니다. 가장 입체적인 경험을 하기 위한 기기잖아요.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반면에 비전 프로는 다이얼을 돌리면서 정도를 조절하는 느낌으로 가상 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실제 그 장소에 와 있는 듯한 입체감과 적당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고 자연스럽게 현장의 바람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가상 환경이라는 컨셉을 훨씬 더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앱이나 컨텐츠 위에 손이 표시되는 것을 오클루전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비슷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갤럭시 XR도 괜찮아요. 그런데 비전 프로의 손 오클루전 처리가 더 매끄럽고 더 정교하게 표시되고 지연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비전 프로에서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핸드 피직스 랩이라고 있거든요. 이 게임은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오직 비전 프로가 인식한 양손을 이용해서 가상의 물체를 손으로 만지고 옮기면서 퍼즐을 푸는 게임입니다. 비전 프로가 갖고 있는 손 인식의 정교함을 느낄 수 있는 앱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세요. 꽤 재밌어요. 비전 프로를 사용하다 보면 위젯 기능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전 프로가 현실에 있는 벽이나 기둥을 인식하고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창의 위치를 완벽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잘 돼요. 벽면에 음악 플레이어나 갤러리를 붙여놓고 이리저리 다녀보면 정말로 벽에 액자를 걸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갤럭시 XR은 그 정도의 정교함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벽면에 붙어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허공에 있는 창도 움직임에 따라 슬며시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다만 갤럭시 XR이 좋은 점은 창 비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앱에서 이미 정의된 비율 외에는 가로, 세로 비율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XR은 넷플릭스에서조차도 비율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어서 다양한 창을 함께 사용할 때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비전 프로의 페르소나는 애플에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처음에는 진짜 어색했는데 이제는 꽤 그럴싸하게 비슷한 모습을 구현해줍니다. 게다가 눈동자 추적과 표정 묘사, 입모양까지도 상당히 사실적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별거 없이 그냥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초반에는 상당히 재미있고 또 페이스타임 걸어서 놀래켜주는 재미도 있는데요. 갤럭시 XR은 그냥 캐릭터예요. 비슷한 캐릭터 골라서 머리 고르고 눈 고르고 코 고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는 잘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표정 묘사는 좀 어색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뭐 추후에 비전 프로와 같은 모델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비교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 비전 프로는 맥과 연결해서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과정이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옵션까지 있어서 원하는 작업 공간을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 있어요. 갤럭시 XR은 기본적으로 PC 링크 기능으로 갤럭시북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쉽지만 유료 앱인 버추어 데스크탑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앱을 사용하면 윈도우 기기는 물론이고 맥 기기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버추어 데스크탑으로 맥과 사용할 때의 장점은 다중 모니터 사용이 좀 더 쉽다는 점인데요. 비전 프로는 하나의 디스플레이만 사용할 수 있지만 버추어 데스크탑은 듀얼 모니터처럼 분리된 작업 공간 세팅이 가능해서 오히려 작업하는 데는 이게 더 편했습니다. 다만 창을 이동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앞뒤 거리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비전 프로가 좀 더 직관적이고 하나의 컨트롤로 가능한 반면에 버추어 데스크탑은 설정이 쉽지 않았어요. 컨텐츠 측면에서는 비전 프로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 TV에 아주 잘 만든 공간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본 VIP 시리즈 뉴욕 양키스 스테디움 영상에서는 선수들의 연습 공간과 라커룸 그리고 중계진이 보고 있는 뷰, 더그아웃 등등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생생하게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점이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컨텐츠의 양이 현저히 부족하죠. 반면에 갤럭시 XR은 유튜브 내에 있는 VR 컨텐츠들로 공간하는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검색을 해보면 이미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VR 영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성수동에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현장감도 잘 느껴지고 인터뷰하는 상대방이 바로 눈앞에서 말하는 듯한 느낌이 잘 들도록 근거리에서 촬영도 잘해서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공간 컨텐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전 프로는 넷플릭스 앱이나 유튜브 앱이 없어서 외부로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XR은 넷플릭스, 유튜브는 물론이고 티빙, 쿠팡 플레이까지 그냥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전 프로가 더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두 기기의 착용감이 완전히 다른데요. 비전 프로는 뒤통수와 눈 주변의 뼈를 압박하면서 무게를 지탱하는 방식이고 갤럭시 XR은 뒤통수와 이마를 이용해서 기기를 올려두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일단 비전 프로는 확실히 눈 주변에 느껴지는 압박감이 높고 이 부분에서 피로도가 심해요. 애플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M5로 리뉴얼하면서 듀얼 니트 밴드를 새로 내놨죠. 이마 위쪽으로 무게 분산을 더 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아직 액세서리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건 추후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프로는 착용 시에 압박감이 심한 반면에
제품이 완전히 머리에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격한 움직임에도 제품이 흔들리거나 눈의 초점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XR은 이마로 무게를 받기 때문에 저는 비전 프로보다 피로도가 월등히 낮았어요. 다만 거의 올려두는 듯한 느낌에 가까워서 그런지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기의 위치가 좀 더 쉽게 변해서 안정감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XR의 형태가 장시간 착용할 때 피로도가 현저히 적어서 더 좋았어요. 이 기기를 착용하고 뭐 10분, 20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화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면 이 비싼 기기를 구입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맥과 연동해서 사용할 때 버추어 데스크탑에 듀얼 모니터 설정을 해서 갤럭시 XR과 쓰는 편이 일하는데 좀 더 편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착용할 때 사용하는 다이얼이 머리 뒤쪽에 있거든요. 이게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에서는 뒤에 걸려서 제품이 자꾸 움직이더라고요. 비전 프로처럼 사이드에 다이얼을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기기를 나란히 써보면서 계속 든 생각은 제조사에서 제품을 기획할 때 갖고 있었던 전략이 애초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전 프로는 애플 생태계에 XR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추가시킨 기기죠. 애플은 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애플에서 강조하는 공간 컴퓨팅으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모든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어요. 비전 프로는 두말할 것 없이 현존하는 가장 세련된 XR 경험을 제공하는 기기입니다. 하지만 완성도 높은 경험과 컨텐츠 제공을 위해 폐쇄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활용성은 아직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쇼케이스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갤럭시 XR은 이걸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OS, 좋은 앱과 컨텐츠 생태계가 있는 안드로이드의 조금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XR만을 위해 설계된 UX와 비교하면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당장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바로 즐길 컨텐츠와 활용성이 무궁무진해요. 즉, 현재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써보면서 각 기기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활용 팁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유튜브의 일반 영상을 3D로 볼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행사 때는 베타로 제 최근 영상을 그렇게 갤럭시 XR로 봤는데 업데이트가 되면 정말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이 XR 기기들은 제가 화면 녹화로 보여드려도 이게 실제랑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꼭 한번 직접 봐보세요.